안녕하세요.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 교사 임수경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계하고 실천했던 한국사 교과의 블렌디드 수업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수업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3.1운동 판결문 분석을 통한 민주주의의 의미 찾기라는 주제로 3.1운동의 특징과 그 의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을 목표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수업 단원은 고등학교 한국사 3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중에서 3.1운동의 전개와 그 의의이고요. 성취 기준은 3.1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파악한다 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함양했으면 하는 핵심 역량은 두 가지인데요. 역사과 핵심 역량 중에서 역사 자료를 읽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역사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인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그리고 우리 역사와 세계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오늘날 요구되는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능력인 정체성과 상호 존중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설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블렌디드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할까라는 것이었어요. 먼저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고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경우에 지금까지 블렌디드 수업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일상적인 등교 상황에서 블렌디드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수업의 장소가 아니라 수업의 방식으로 블렌디드 수업을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미 익숙해진 온라인 기반의 다양한 수업 도구와 수업 방법을 등교 수업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개별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물론 새로운 고민은 아닐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충분히 논의되고 실천되어 왔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수업은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고민은 역사 수업을 통해 어떤 배움이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역사 수업을 설계할 때 당연히 해야 하는 아주 본질적인 고민이죠. 그럼 역사 교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역사 교과는 과거 인간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과거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수업은 이런 고민 속에서 설계하고 실천했던 수업 중 하나입니다. 수업은 총 3차시로 구성하였는데 저는 모두 원격 수업 기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했지만 등교 수업 상황에서도 같은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원격 수업이든 등교 수업이든 상관없이 학생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수업은 등교 수업 상황에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블렌디드 수업으로 설계하고 실천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차시별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시에는 3.1운동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컨텐츠를 함께 본 뒤에 3.1운동 참여자의 판결문을 찾아 정리하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3.1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강의 컨텐츠를 자체 제작했고요. 컨텐츠를 시청한 후에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과서에는 3.1운동에 대해서 신분과 직업, 종교의 구별 없이 도시와 농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 계층이 참여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리고 이 수많은 아무개들은 도대체 왜 3.1운동에 참여하였는가 라고요.
그리고 나서 3.1운동이 유관순 혼자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직접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독립운동 판결문 사이트에 접속해서 3.1운동 참여자의 판결문을 직접 찾아 읽고 정리하는 과제를 제시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독립운동 판결문 사이트의 메뉴 중에서 상세 검색으로 들어가서 판결 날짜를 1919년 3월 31일에서 1919년 12월 31일로 설정한 뒤에 검색된 판결문 중 하나를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했거든요. 물론 판결 날짜를 더 길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기간을 짧게 제한했던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검색되는 판결문의 대부분이 3.1운동 참여자들의 것이라서 학생들이 쉽게 판결문을 찾아 읽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919년 고작 9달을 설정했을 뿐인데도 검색된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1운동에 참여했고 또 탄압받았는지 느끼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학생들에게 유의사항 하나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요. 먼저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는 3.1운동 참여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위 과정에서 일제에 살해당했거나 직결심판 처분을 받은 경우겠죠. 그리고 주로 남한 지역의 판결문들이기 때문에 북한 자료들이 많이 빠져 있는 데다가 일본의 입장에서 판결한 것인 만큼 3.1운동 참여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 시선이 담겨 있으니까 읽을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료를 직접 찾아 읽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라고 우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판결문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데다가 대부분은 그다지 길지 않아요. 그래서 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학생들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판결문을 읽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학생들에게 자기 이름의 이니셜과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조사해라 라고 했는데요. 학생들이 좀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또 겹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기서 잠깐 이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구글 문서입니다. 저는 미리 구글 문서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든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공유해서 일종의 3.1운동 참여자 파일을 만드는 공동 작업을 했거든요. 화면에 제시한 표는 결과물인데요. 실제 수업 시간에 제시했던 표는 작성자 부분에 학생의 번호와 이름만 적어주었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공동작업을 위해서 표를 만들어 제시할 때는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혹시 수업 시간에 작업을 다 하지 못해서 과제로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 2차 시로 넘어가 볼게요. 2차 시에는 1차 시에 학생들이 정리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서 3.1운동의 특징과 그 의의를 파악한 뒤에 이를 발전시켜서 지금 자신이 당면한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3.1운동의 특징을 분석하는 활동은 모둠을 구성해서 진행했는데요. 모둠 내에서 학급 친구들이 함께 정리한 3.1운동 참여자 판결문을 보면서 3.1운동의 특징을 자유롭게 찾아 정리한 뒤에 그 내용을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기간에 활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줌의 소회의실 기능을 이용해서 모둠 활동을 했지만 오프라인 기간이라면 교실에서 소규모 모둠을 구성한 뒤에 활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시 수업을 구상하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급 친구들이 협력해서 만든 파일을 가지고 3.1운동의 특징을 자유롭게 찾아봐라 라고는 했지만 이미 1차 시에 3.1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답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점이 걱정됐었어요. 그래서 모둠 활동 결과를 발표할 때 반드시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판결문의 내용을 3가지 이상 근거로 사용하라고 해서 판결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했던 것은 한 학급 인원이 24명, 25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분석할 수 있는 샘플도 24개, 25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적은 수의 샘플을 가지고 과연 3.1운동의 특징을 잘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요. 물론 적은 수의 샘플을 가지고 찾아낸 3.1운동의 특징이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3.1운동의 특징을 찾아내기에는 충분한 양이었고요. 그리고 샘플이 더 많았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 활동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학생들이 3.1운동에 참여했던 아무개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독립운동가의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점이에요. 독립이 의사나 열사 같은 이름이 붙은 소수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3.1운동 참여자들처럼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의 염원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우리는 그런 아무개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활동을 통해서 그 아무개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모둠 활동을 통해서 3.1운동에 대해 파악해 봤으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3.1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거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차 시 두 번째 활동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3.1운동의 의의를 현대적 관점으로 해석한 짧은 영상을 하나 학생들하고 같이 봤어요. 저는 학생들의 사회 참여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했는데요. 최근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영상을 찾아서 수업 의도에 맞는 영상을 찾아서 학생들과 함께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뒤에는 과제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3.1운동 참여자들이 일제 식민지하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나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혹은 노력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실 1919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당시를 살았다면 이라는 질문은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회가 달라졌으면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겠죠. 중요한 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과제는 패들렛에 하도록 했는데요. 이때 학생들에게 너무 거창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내 주변에서 내 피부로 느껴지는 문제에 주시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창하고 추상적인 문제보다는 내 주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민주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3차 시에는 2차 시에 제시했던 과제를 발표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어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친구들 사이에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아이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놀랐는데요. 유사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다른 해결 방안을 내놓기도 하고 같은 현상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참 재밌더라고요. 아마 아이들도 발표를 하면서 혹은 들으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할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모든 친구들이 발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구글 문서나 패들렛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일단 학생들이 로그인을 안 해도 되고요. 사용 방법도 간단하고 게다가 활동 결과를 저장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세특 기재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가 한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데다가 사실 아이들이 뭔가 열심히 활동했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 결과를 소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면 발표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까지 서로 살펴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수업을 수행평가를 위해 실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학생들의 수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형성평가는 필요하겠죠. 저는 수업 중에 제시했던 2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피드백하는 것으로 형성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과제는 3.1운동의 판결문을 분석해서 3.1운동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과제는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제 평가까지 끝났으니까
학생들의 활동 장면을 수시로 관찰하고 기록해 놓은 자료,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토대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내용을 기록해야겠죠? 보여드리는 자료는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보여드립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수업 장면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1운동이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닐까.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점에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앞날이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